공공도서관의 혁신적인 모델로 청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열린 도서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도서관 혁신의 전 모델이 옛 연초제도창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개관을 앞두고 대형 서점 입점이 논란이 된 열린 도서관. 연달아 공공성 부재라는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최신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도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서관 다 와야지 도서관인 거죠. 여기서 어떤 점 하나만이라도 공공성을 확보했다면은 이건 자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아주 특이한 사례를 지금 청주시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청주시는 애매모호한 지원 근거를 내세우며 열린 도서관에 10년간 1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열린 도서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살펴봅니다. 1946년 담배 공장으로 출발한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본관이 도시재생사업 문화제조창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건물 5층에는 수익시설로 서점과 카페가 들어서고 장서 7만여 건을 갖춘 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애초 열린도서관은 10월 8일 청주 공예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대형 서점 입점을 둘러싸고 촉발된 시민단체와 지역서점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열린도서관, 무엇이 문제인지 수면 아래 감추어진 진실 공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6일, 시민단체가 시작한 시청 앞 1인 시위. 문화제조창시의 대형 유통서점의 입점을 반대하며 열린 도서관의 문제점을 대내외로 알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연초제조창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10년 넘게 이 공간이 지역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등과 논란 속에 방치되다가 최근에 이제 문화제조창시로 새롭게 탄생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문화적 콘텐츠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독서대전을 앞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갑자기 들은 소식은 이곳에 대형 서점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를 막대하게 투여해서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공공성이 갖춰진 그 문화시설에 그 대형 유통서점이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였고 게다가 라는 그 전두환 독재자본이 이제 그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으로서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일정하게 형성됐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서점들은 대형 서점 입점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대기업 서점들도 지역 서점과의 상생 협약을 맺고 있는 마당에 청주시는 그런 사기업만도 못한 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발했던 경우도 그 대기업 대형 서점들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지역 서점과 상생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주에 입점한다는 저 서점은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계속 그 틈을 이용해서 3개 지점을 새로 냈고 청주까지 하면 4개 지점인데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것도 다른 데서 오픈을 했을 때는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픈했는데 이거는 문화재조창시는 청주의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건물일 수 있는데 거기에 외부 서점이 들어가서 그것도 도서관하고 공연장을 위탁 운영해서 맡는다? 그리고 위탁 운영비로 월 7,600만 원, 10년이면 100억 가까운 돈을 그 업체한테 나간다. 이런 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이런 게 더 컸던 거죠. 청주시는 열린 도서관을 문화제조창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서점과 도서관을 함께 운영할 업체가 필요했다며 사실상 지역 서점의 배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좀 많은 경험을 좀 갖고 서점과 도서관을 좀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면 좀 그런 인력 내지는 자금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된 그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한 게 솔직한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애초에 지역 서점보다는 좀 다른 곳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긴 했겠네요. 최초에는 그렇죠. 일단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뭐 좀 파주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좀 여기가 문화재조창에 랜드마크가 좀 돼서 와서 좀 사진을 좀 찍고 싶은 그런 공간, 그런 걸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좀 욕심이었어요. 그거는. 열린 도서관은 도서 열람실을 비롯해 공연장, 북타워, ICT 센터, 키즈 카페와 도서 기능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만큼 자본과 운영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청주시에게 지역 서점가의 상생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3,100만 원가량의 월 부담, 지역 서점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판단 분석. 17개 지역 서점 조합도 큰 서점, 작은 서점이 있어요. 규모가 좀 상이한데 그래도 시가 구나 몇몇 서점을 다니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 단위 서점에서는 이것을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찾아보니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고 열정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이제 컨택을 한 것 같고요. 지역 서점 조합은 지역 작가와 지역 출판사를 위한 작은 공간을 무료로 임대해주면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청주시에 요청했지만 그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지역 작가들 책이라든가 상업적인 거 말고 지역 출판사 책을 좀 전시 판매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 문화 기획자들하고도 같이 그 안에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부를 일절지야 당한 거죠. 그 상업적인 공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달라라고 요구하셨던 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시가 기준의 조건들을 견고하게 유지를 했어서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변동이 없었죠. 1인 시위로 시작된 열린 도서관 논란이 장기화되자 입주하려던 대형 서점은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청주시 의회도 뒤늦게나마 지역 서점가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열린 도서관이 문제가 되자 새로운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열린 도서관이 들어오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놓여져 있는 이 메인 홀과 우측으로 놓여져 있는 이 복도를 따라 도서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지역 서점가의 협업에 소극적이던 청주시의 태도도 확 바뀌었습니다. 서점 평수를 줄여 임대료를 낮추고 서점과 도서관을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뭐 경제 기반 형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격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게 일단은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 서점도 우리의 또 가까운 이웃이고 또 참여를 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은 좋은데 9월 23일 전에는 별로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때는 일단은 그만한 가격을 내고서 들어올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체가 일단은 포기를 했으니까 제3의 업체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들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 운영자를 찾지 못한 열린 도서관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가 처음에 발표했듯이 이 5층의 열린 도서관은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고요. 열린 도서관은 청주시의 도서관 혁신 정책의 일환입니다. 도서관 혁신, 그 시작은 분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계신 곳이 바로 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다 보니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 지금 13개 권역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이용 회원 가입 수가 24만 한 2천 명 가까이 되는데 85만 청주 시민 대비 한 29%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반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 TF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도서관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도서관이 굳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료를 취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발품을 팔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국립현대미술관과 가까이에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서점과 커피숍,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각에서는 교육도시 청주에 걸맞은 시설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그렇다면 열린도서관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문화재조 창시에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며 올 4월 급하게 도입 계획이 세워졌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게다가 10월 청주 비엔날레에 맞춰 개관하려고 관련 부서는 무리수를 두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좀 차별화가 좀 있는 거죠. 다른 도서관은 이제 도서관을 세우려고 하면 토지를 일단 마련을 해야 되고 건물도 줘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책도 꽂아야 되지만 여긴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서가하고 책하고 이제 인테리어, 여기 맞는 컨셉에 대한 인테리어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에서 4월 15일 날 이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님이 확인을 했다고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에게.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비엔날레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정이 너무 좀 촉박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부분이니까 조정 가능하고 고해 비엔날레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행사장 또한 문화재조창이니까 거기서 이루어졌을 때 오픈을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 가능했었고요. 좋은 도서관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이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다케오 도서관이라는 일본 도서관을 다녀왔고 또 서울에 유명한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냥 넣으면 좋겠네라는 거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모든 지자체들이 뭔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사실 지역에서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채울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현상적인 것, 껍데기만 벗겨오는 이제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뭔가 더 채우고 또 시설을 어떻게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거죠. 수만 권의 장서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별마당 도서관. 얼마든지 책은 볼 수 있지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열린 도서관이 갖출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열린 도서관은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과 집객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별마당 도서관을 혼합해 놓은 형태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이곳은 도서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책을 5만여 권이나 갖추고 있고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왜 도서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일까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투여해서 그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우리가 말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별마당 도서관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고 S기업이 코엑스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점들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소비자들이 더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노린 책이 있는 어떤 곳. 기업이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별마당 도서관은 단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 공공성이 담보된 도서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옛 연초제주청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열린도서관의 관리 운영비 2억 2,800만 원과 열린도서관 관리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청주시와 상임위원 간 뜨거운 설전이 오갑니다. 도서관이 맞다는 집행부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책무를 다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의원. 사립 공공형 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열린 도서관을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흥령에 보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형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행령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이 해야지 되는 책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열린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도 그 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열린도서관 조성비 34억 원과 운영비 매년 7억 원 등 10년간 100여 원을 열린도서관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건물도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대주는데 왜 열린도서관은 공립이 아닌 사립공공도서관일까? 이것도 이제 그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종류는 그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 두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조성을 한다면 공립도서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그 도서관 조성은 리치에서 합니다. 뭐 리치에 대한 뭐 설명을 뭐 따로 또 좀 드릴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청주시나 그 교육청에서 조성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립으로 일단은 명명은 됩니다. 열린도서관은 리치에서 관리하는 만큼 사립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청주시의 주장. 그렇다면 리치는 어떤 회사일까? 리치는 청주시와 허그, LH가 각각 출자를 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조창을 전체 운영 관리하는 주체로 문화재조창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원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이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냐? 이거를 부동산을 관리해서 임대 수익을 모아가지고는 이 문화재조창 부동산 투자 회사에 약정 임대료 1년에 그날 얘기가 나오는 게 27억이더라고요. 그 27억 주고 나면 예를 들면 1년에 30억의 임대 수익이 나면 27억 원래 약정 임대료 내놓고 나머지 3억만 가져가겠다. 이익을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와 계신 부동산 회사예요. 청주시의 주장대로 사업의 주체가 리치인 것을 고려해 사립을 인정하더라도 열린 도서관을 과연 공공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공도서관은 7가지의 공공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린도서관은 전국적으로도 없는 사례여서 지원 근거와 공공성 부재에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북유럽 도서관에도 그런 북한 문화 공간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되고 하는 이유는 도서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맥락들이 있는 건데 우리의 열린 도서관은 그 맥락이 아니라 문화 제조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문화 제조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면은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도서관을 그러면은 제대로 도서관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점이 어떤 서점이건 상관없이 서점이 도서관을 잘 알지도 못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들 책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도서관 아니야? 이런 것만 아는 거죠. 도서관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가 덜 힘들이고 이거를 그냥 개발하는 것. 여기에 얼마나 공공성이 들어갈까,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올까, 이런 고민은 그냥 알아서 이쪽이 해줘. 우린 돈만 댈게. 굉장히 편의적이고 시민을 안중에 안 두는 이런 정책인 거죠. 그렇다면 청주시는 왜 이렇게까지 도서관 명칭에 집착하는 걸까? 사실상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이곳에 매달 관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서관에 집착할까? 그냥 도서를 매개로 한 뭐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아라는 의견을 주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도서관이어야 청주시가 매달 관리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걸 지원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계속 도서관이라고 우기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청주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서관, 문화시설 등엔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열린 도서관이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공공도서관 지원과도 형평에 어긋난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기존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청주시에는 작은 도서관만 해당이 됐습니다. 다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거는 연간 보면은 그것도 1년 이상 활동한 도서관들을 한해서 평가를 해서 20개 도서관에 한 관당 평균 한 3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너무나 적은 금액인 거죠. 그거에 비하면 열린 도서관은 연간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더 공공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근데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때도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대출에 관한 실적은 어떤 게 있는지, 책문화 서비스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린 도서관은 현재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책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책문화 관련한 그 많은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아마 이후에 청주시에는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거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서 사립 공공도서관이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청주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평균 운영비는 대략 1억 700만 원. 1년에 310만 원을 지원받는 작은 도서관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공공성 기여도를 따지는데 열린 도서관은 지원 근거도 명확치 않으면서 10년간 매년 운영비 7억을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열린 도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는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고 더욱이 공공성마저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청주시 의회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동안 뭘 한 걸까? 큰 골격에 있어서 결정을 해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들의 선택이나 방법들은 어쨌든 유관부서인 집행부에서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집행부한테 넘기는 것이 아닌 이상 집행부에 설계하는 것이고요. 의회는 그런 큰 골격 내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열린도서관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10년간 매년 지출되는 운영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복지교육 의원들은 8월 중순이 돼서야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열린 도서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열린 도서관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9일 날 시정대화라고 해서 복지교육위원회와 집행부서에서 하반기에 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8월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복지교육위원회. 그러나 6월 말에 작성된 동의안에는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게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을 앞두고 저에게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월 28일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 업무 협약에 대한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소관위 와서는 별도로다가 설명을 못 드린 거죠.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만들고 뭐 사업 그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위원장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의 과가 좀 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원만하게 업무가 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팽팽한 이견을 보인 가운데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제조창 내 열린도서관 운영비가 오늘 본회의에서 부활했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앞으로 누가 운영할지, 면적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떤 공공성을 담아야 할지도 모른 채 올해 3개월치 운영비 2억 2,800만 원이 전액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통과입니다. 청주시 의회는 대출 기능을 추가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도 도서관법에 그 관련돼 있는 대출 기능에 대해서 대출 기능을 좀 더 수요객을 더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열린도서관의 공공성이라 하면 대출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데다 출입구가 10곳에 달하는 이곳은 애초에 대출 서비스를 고려한 도서관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이 아니라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출입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CCTV를 장치한다 하더라도 이 분실 문제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 도서관의 장소는 분실되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데 여기는 어차피 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올 8월 개관한 청주 금빛도서관. 이곳에서는 청주시 도서관 혁신 정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3층 연결 계단에서 독서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아이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부모들, 또래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기존의 정형화된 도서관이었다면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일 겁니다. 도서관 혁신의 일환이라는 열린도서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은 과연 어떤 공공 서비스를 수행합니까? 우려되는 거는 한국에서 지금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같은 사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공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금도 내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책임이 회피되는 형태로 이게 사업이 흘러가면서 이 도서관 문화 전체가 저는 좀 그릇된 방향으로 이게 발전할까 봐 그래서 우려해서 자꾸 얘기를 보태게 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를 지금 청주시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못된 사례. 열린도서관 문제는 얽힌 실타래처럼 쉬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조합과의 재협상, 서점과 도서관의 분리운영, 그리고 공공성 담보를 위한 과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보단 올 연말까지는 개관을 하겠다며 여전히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욕속부달. 일을 너무 빨리 하고자 서두르면 도리어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야말로 열린 도서관 논란의 해법이 아닐런지요.